자, 아베 추모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한일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현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아베 전 총리가 피격으로 사망을 하면서 어쨌든 일본 열도가 여전히 충격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참의원 중요한 선거죠. 참의원 선거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상은 다 그렇더라고요. 자민당의 압승이 확실시된다. 왜 그러냐면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에 따른 동정표가 또 몰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고 어쨌든 이번 피습 사건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 미친 영향까지 해서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신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아베 전 총리의 피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예. 일본뿐만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뭐랄까 놀랍고 이제 그렇죠. 충격적이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총기 규제가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는 일본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전에 이틀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대상이 일본 내에서 물론 호불호는 굉장히 갈리겠지만 예. 아베 전 총리라고 하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사가 그런 이제 총격 사건으로 희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이슈들이 이러한 사건이 결국에는 참의원 선거에 있어서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예. 이 아젠다를 다 덮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결과를 봐야겠지만 일본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어 있던 상황에서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투표율이 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자민당의 약세 지역에서 자민당이 조금 더 우세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표율이 상승이 된다는 거는 일본에서는 사실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네. 여기에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투표를 하더라도 자민당이 이길 거다라는 일정 정도의 어떤 포기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표들이 그러니까 중도표들도 그리고 기존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투표소를 많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민당 승리는 사실 예상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아베 전 총리의 피습 사건 전에는 기시다 내각 하에 자민당이 얼마나 승리를 할 것인가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었더라면 그렇죠. 그 이후에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든지 국내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 위기 상황, 일본에서 어떤 위기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은 국외적인 그런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변화하는 국내외적 정세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럴 때에는 보통은 이제 강한 정당 그리고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당에게 그렇죠. 힘이 좀 쏠리다 보니까 동정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정당이 결국에는 자민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은 자민당뿐이다. 네.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예. 이 자민당이 예상대로 압승을 한다면 앞으로 기시다 총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게 될 것이냐, 아니면 기시다 총리의 좀 활동 반경이 좀 달라질 것이냐, 넓어질 것이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대통령제인 한국과 의원내각제인 일본의 큰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의원내각제라는 것이 정당이, 그러니까 즉 여당이 어느 정도 이제 뒷받침을 해줘야 국정 운영이 훨씬 더 수월하게 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자민당 내에서 큰 혼란이 생긴 상황인 거고 그 혼란을 얼마나 극복을 하고 전국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 기시다 총리가 그러면 자민당 내의 그 혼란을 수습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향후 노선이나 당내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혼란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누가 중심이 돼서 수습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예. 현재로서는 우선은 이제 현재 추진하고 있던 정책들은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뭔가 급하게 정책 노선을 바꾸든지 뭐 예를 들면 그게 외교안보 노선일 수도 있고 경제나 뭐 다른 사회문화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우선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자민당 내에서도 이제 온건파에 속하는 기시다 총리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기시다파 우리로 치면 그렇죠. 이제 개파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는데 아베파가 아닌 네네네. 기시다파. 예. 그래서 아베파와 그 기시다파의 생각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을 그림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권 장악력을 가지고 끌고 나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네. 결국엔 자민당 혼란을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결국 이 부분이 대립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우선은 저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 경제 문제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외교안보 부분은 사실은 그 어느 정도 노선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아베 내각에서 스가 내각 그리고 기시다 내각으로 바뀔 때 총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마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듯한 이걸 이제 유사 정권 교체 효과라고 부르는데 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민당인 거죠. 자민당 내에서 다만 스펙트럼이 조금 다른 그 개파가 승리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기시다 내각이 들어섰을 때도 사실 아베 총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그랬군요. 네, 이게 이제 얼마나 지속이 될까라고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경제 예를 들면 지금 기시다 총리가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신자본주의라든지 그리고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좀 평가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리가 임기 만료가 2023년 4월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구로다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전면에서 추진을 했던 사람이고 아베 총리의 어떤 의향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자리에 누가 가느냐 이 부분은 결국에는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참여연 선거 끝나고 나서 내각을 이제 개편을 할 텐데 내각 개편 그리고 인사 당내 인사를 할 때 어느 파벌에서 어느 계파에서 많이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보고 기시다 총리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일 것 같고 아까 지금 네. 그림력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단순히 뭐 강경과 온건의 어떤 특성 때문에 서양적인 것 때문에 좀 아직 그걸 꽉 잡기 쉽지 않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자민당 내에 아베파들이 많고 또 거기가 좀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의견들을 뭐 배척한다거나 또 결을 다르게 한다거나 하면 또 뭔가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완충해 가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부분도 있고 그 기시다 총리가 사실 자민당 총재가 먼저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지명 투표이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건데 자민당 총재가 될 때 그 과정을 봤을 때는 기시다 총리가 예를 들면 뭐 여론을 봤을 때 차기 총리로서 압도적인 1위를 다투고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랬군요. 사실은 이제 고노타로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고노타로? 네, 예. 전 방위상, 전 외무상이 굉장히 인기가 높았는데 그랬군요. 결국에는 당내에서 그런 그 역학 과정 그리고 정치적인 파벌 싸움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베 총리의 힘이 작용을 했고 예. 아베 총리가 사실상 밀어준 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총재가 됐고 그리고 예.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이번 예. 이번 선거 이슈 중에 음.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이 평화헌법 개정 여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개헌 여부였는데 아베 전 총리가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왔었는데 이렇게 피격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개헌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개헌은 사실 일본 자민당의 뭐랄까요, 이제 굉장히 오래된 수건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본이 헌법을 제정한 이후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개헌을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개헌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필요성, 논의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그리고 그 중국 문제, 중국의 어떤 위협이라고 느끼게 되면서 일본에서는 개헌 논의가 많이 이제 여론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개헌이 바로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회의적이고요. 개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많이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그 요즘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 용어를 바꿔서 반격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격 능력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뭐 방위비 2%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걸 얘기를 했던 거는 사실 아베 전 수상이었고 네. 아베 전 수상이 그림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하게 얘기를 했으나 네. 기시다 총리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같이 동조해서 논의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기시다 총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아베 총리가 갖고 있던 생각은 온도차가 조금 있고요. 그랬군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방위비 2%라는 것도 그 기시다 총리 입에서는 이제 뭐 최근엔 좀 바뀌었습니다만 처음에는 상당한 수준의 증액이라는 표현을 썼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명시하지는 않았거든요. 아하. 근데 이렇게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고 반격 능력이라는 것도 양측이 해석하는 게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기시다 총리 하에서 내각 하에서 개헌이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여론이나 혹은 자민당 내의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논의는 분명히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특히나 재원 마련 부분이 아직 예. 명확하지가 않고요. 2%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그 2% 나머지 1%를 현재는 1%니까요.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경제 부분이나 재정 부분에서 먼저 트러블 혹은 대립이 발생할 수 그럴 수 있다. 있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예. 그래서 개헌에 대한 논의는 분명 활발해지겠지만 개헌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 5년 내라고 명시를 했는데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그게 같습니다. 이제 아베가 살아 있었다면과 네. 그렇지 않다면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 상황인 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제 이번에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황금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큰 선거가 이제 앞 3년 동안 없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저희가 아까 뭐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조만간 그 주한 일본 대사관 분향소 방문해서 아베 총리 조문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조문 사령단도 파견할 것으로 보이는데 뭔가 한국 기시다호의 한국과의 관계 굉장히 그동안 좀 요원했고 또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좀 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같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사실 한일 관계 관련해서는 이번 참의원 선거 끝나고 아직 뭐 확정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진 외교장관께서 이제 일본을 방문을 하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었고요. 그랬었죠. 예. 또 민간협의회에 출범을 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서 굉장히 이제 좀 속도감 있게 가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을 하면서 한일 관계가 안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제 우선순위에서 아하, 다소 밀릴 수 있다는 밀릴 얘기죠? 수 있다는 아. 생각이 들고요. 국내적인 혼란이 좀 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이제 속도감이 글쎄요 좀 여러모로 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렇군요.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어떤 일치는 있다고 보고 예.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아직도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는 워낙 그 시각차 입장차가 많이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은 그 조문사절단 파견하고 이러한 부분은 이건 뭐랄까요 한일 관계와 관계 없이도 이제 옆 나라에서 일어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뭘 이렇게 좀
해보려는 이런 노력보다는 이제 그러한 노력과 그 인도적인 차원인 거죠. 이제 함께 이제 아픔을 나누는 그렇겠네요. 이러한 부분은 함께 가면서 또 한일 관계 관련해서 논의할 부분은 좀 더 같이 논의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다소 속도가 조금 우선순위가 늦춰질 우려가 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접촉면을 자주 늘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총격범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이 총격범이 진술하기를 정치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종교단체와 아베 전 총리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머니가 빠진 종교단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실제 그 종교단체와 아베 전 총리의 관련성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뭐 일본 내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명확하게 어떤 관련성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먼저 예단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예, 예. 우려가 좀 되고요. 그래서 보도를 조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수사 진행 상황과 일본 내 그 공식적인 발표 이런 걸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고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 단체 종교명은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베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인사 영상을 보내고 이러한 부분이 그 피의자가 아베 총리가 그 종교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베 총리를 피습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종교 단체가 뭐 아베 총리 혹은 이제 자민당에 대한 어떤 지지로 이어졌다는 그런 이제 확증 같은 게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본인이 얘기한 그 피의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신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 건 아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일본 내에서의 그런 우려나 혼란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여당과 야당의 극심한 대립이라든가 이렇게 안 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뭐 여러 가짜 뉴스도 많았었고 또 그 범인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 뭐 보셨겠습니다만 MBC 방송이 그 아베 전 총리 사망 사건 뉴스 다루면서 태극기랑 이거 광화문 모습을 장면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MBC가 이제 이후에 수정 조치를 했는데 단순히 실수라고 여기기에는 이게 뭘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요? 너무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다루면서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게 아니 작은 방송국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예. 이걸 실수라고 봐도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놀랐는데 그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MBC 측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어떤 몰 이해라고 보고 싶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했다라기보다는 네. 다만 워낙 그 방송국이 갖고 있는 어떤 파급력이나 영향력을 봤을 때는 괜한 어떤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감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분명히 100%, 200%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갖고 있는 감정적인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그렇죠. 더 깊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좀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